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포항 로데오 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지상에 짓담한 건물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짓담한 건물이 있죠? 무슨 로데오 거리로 보입니다. 그죠? 주변 자동차는 다니지 않고 도보로만 다닐 수 있는 로데오 거리입니다. 뭐가 번쩍번쩍하고 이것저것 옷가게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 지상에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즉 법정 지상권 물건이죠. 자, 먼저 토지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서를 보면 182평방미터가 해배당 434만원, 감정금액은 7억 8,988만원입니다. 짓담한 건물,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은 7,581만 7,600원입니다. 합치면 8억 6,569만 7,600원입니다.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고, 요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토지의 최저 매각 금액은 5억 5,291만 6천원. 자, 왜 감정 금액은 7억 9천여만 원인데 5억 5,200만 원에 시작하느냐? 경상도 쪽 물건은 법정 지상권 물건, 즉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의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30%를 저감합니다. 일단 30%를 떨어뜨려서 시작한다 이겁니다. 자, 5억 5,291만 6천원. 싸죠? 7억 9천만 원짜리가 5억 5,291만 6천원에 진행합니다. 서울 같으면 감정금액이 7억 9천이면 7억 9천만 원에 시작하죠? 그런데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30%를 저감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의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죠. 거꾸로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김땡땡씨 외 1인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2018년 4월 16일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리고 같은 날 6억 7,600만원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충 답이 나오죠. 현재의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은 김땡땡씨의 소유라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졌겠죠. 김땡땡씨 외 1인이 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김땡땡씨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짓담한 건물이 소재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 역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땡땡씨는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한다. 자, 그러면 건물을 철거를 하면 아깝죠? 아깝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주와 잘 협상을 해서 건물 가격을 어느 정도 쳐주고
인수를 한다.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아주 좋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한다. 뭐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건물 철거와 함께 철거 완료 시까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은 감정을 하게 되죠. 감정을 하게 되면 대체로 요즘 감정평가 금액의 대략 3% 정도 나옵니다. 감정금액이 7억 8,988만 원이죠. 7억 9천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곱하기 연 3% 하면 연 2,370만 원이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12로 나누면 197만 5천 원, 대략 2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건물주는 이 짓담한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매월 197만 5천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못 견디겠죠? 토지는 낙찰이 되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가 되겠죠? 철거 비용도 건물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적당한 금액에 합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똘똘한 건물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봅시다. 이 소유자는 2018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2018년 3월 28일 계약을 하고 4월 16일 등기를 냈죠. 매매 목록은 2018-699. 자, 매매 목록 한번 봅시다. 매매 목록을 보면 6억 5천만 원의 매매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6억 5천만 원 매매를 했으니 지금 2021년 조금 올랐나 봅니다. 자, 매매 목록은 신흥동 817-1 그리고 817-5 두 필지를 6억 5천에 매매를 했죠. 그런데 두 필지를 매매를 했는데 왜 경매는 한 필지만 나왔느냐? 817-1 한 필지만 나왔죠? 817-1 그러면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봅시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합병이 됐죠? 합병으로 인하여 대지 139평방미터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7-5에서 2기 817-5는 817-1에 합병이 된 겁니다. 817-1의 원래 면적은 43평방미터였죠. 그래서 817-5 토지가 합병이 되어서 182평방미터가 된 겁니다. 자,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6억 5천만 원에 이 토지를 구입을 했고 이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해서 1층이 5,528만 2,400원 감정이 평가되었고 2층이 2,050만 원 합치면 7,500여만 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죠. 물론 여기에 플러스 설계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 현재 토지 소유자는 6억 5천만 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쉽게 놓치지는 못하겠죠. 건물을 완공을 하면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상으로 봐도 좋아 보입니다.
느낌이 좋죠? 통상 이런 로데오 거리 이런 식의 상가는 좀 활성화되어 있죠. 물론 모든 물건들은 반드시 답사를 해보고 상권은 어떤지, 그리고 모든 것을 조사한 후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감정 금액은 7억 9천인데 5억 5,200. 신건이지만 30%가 저감된 금액이죠. 그리고 뒷담한 건물도 있고,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철거를 하더라도 손해볼 일은 없다. 그러나 철거까지는 가지 않는다. 내가 건물을 인수하든지 내 토지를 건물주에게 팔든지, 건물주 입장에서 이 토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겠죠. 돈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6억 5천만 원에 매매를 하고 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겠죠. 그러니 이 토지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건물주도 입찰에 참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건이죠. 신건이면 입찰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최저가에서 적당한 금액을 더 써놓고, 물론 입찰 금액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답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답사를 해서 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는 잘 나가는지, 임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괜찮다면 조금 높게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유찰되는 것도 기다려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일단 감정금액에서 30%가 저감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유찰을 기대하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이번 회차에 입찰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자, 여러분, 반드시 이 물건은 답사를 가봐야 합니다. 제가 로드뷰를 보니 로드뷰가 실행이 안 됩니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 그런지 로드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답사를 해서 상권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건물을 인수하고 마무리 공사를 지었을 때 그때 값어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계산을 따져보고 그리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 빠이빠이.